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시장하고 이슈 나왔던 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부분의 얘기입니다. 2분기 성장률 및 실업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연준의 연내 조기 테이퍼링 우려 완화 부분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일단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2분기 중에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단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근데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 지난주에 한 42만 건 정도가 됐는데, 일단 조금 감소는 하긴 했어요. 근데 원래 예상했던 부분 한 38만 건 정도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간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자가 적으면은 청구 건수가 일단은 좀 많이 줄어들 거고, 실업자가 많아져서 일단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청구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예상치가 38만 건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수 자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전 주보다는 좀 감소를 했지만 일단 40만 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용 수준이라든지 고용 안정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테이퍼링 부분, 테이퍼링의 조건 자체 부분을 언급을 해 드릴 때 일단 고용이 조금 안정화돼서 일단 실업급여라든지 하는 정부 지원금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제대로 돌아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테이퍼링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밑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얘기를 살짝 보니까 일단 좀 빨리 나오긴 조금 어렵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뭐하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냐 하면은 경기 성장률 자체가 일단 9월 달, 그러니까 9월이 이제 보조금을 마지막으로 주는 달이기 때문에 9월이 되면 이제 끝이 나죠. 그러면 9월 이후의 경제 성장률 자체는 조금 더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제 생각은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하고 조금 다르고요. 일단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성장률 자체에 일단 시장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미국 시장 내에서는 보면은 테슬라도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애플도 강세 움직임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어서 요 두 개가 이제 성장 섹터니까 그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은 생각은 해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웬만하면 차트를 안 보고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차트 흐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시장 자체는 이전에 언급을 해드릴 때 조금 패턴으로 갇힐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직도 그 부분 자체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주린이 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서도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시장이 빨갛게 올랐어요. 아래 꼬리 달았어요.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빨갛게 올랐어요.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주린이 딱지를 이제 떼야 되죠. 그걸 하면서 하루의 등락 자체에 주목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흐름을 돌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빨갛게 올랐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 안에 있죠. 그러면 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 안에 있으면 이 흐름 자체가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부분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고기 시점이 여기죠. 그렇죠? 하락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게 하락하는 흐름 자체가 지속이 되는 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에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역시 이제 비슷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시장이 지금 보시면 분봉이에요. 일봉으로는 뭐 흐름 자체 크게 변한 게 없어서, 분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등을 하면은 여기 근처부터 시작을 해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빨갛게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일단 저항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좀 중요해졌냐 하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1035포인트 정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권이 됩니다. 1035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코스닥 시장은 다시금 또 조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는 사실은 거래소는 오늘 양봉 띄웠는 게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 자체를 돌아서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전에 반등을 했던 저점이 3188포인트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했는 거는 일단은 뭐 의미가 있다. 반등도 못했으면 좀 심각하죠. 반등한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뭐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볼까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던 아까 그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흐름 자체를 전혀 뭐 돌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돌리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도 내일 시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시장 흐름 자체가 3214포인트 정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다시금 조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고지수권이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크게 뭐 무너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215포인트인가요? 14포인트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정보에서 우리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오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가 강했어요. 1456억 정도 순매도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 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조금 있다가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쪽으로 순매수 했는지, 그리고 그들 종목들 순매수한 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1456억 정도 거래소에선 순매도. 근데 선물은 일단 순매수했다. 그쵸? 그리고 콜옵션하고 풋옵션 둘 다 매수했고, 주식 선물도 일단 매수했는 걸로 봐서 외국인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좀 위쪽으로 반등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 들자마자 곧장 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조금 잡아준 게 환율 때문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환율 흐름은 옛날에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미국계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일단 환율은 그냥 봐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1143원 정도 이탈이 되면 아래쪽으로 조금 방향성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일단 포지션으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을 좀 팔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왜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물 사는 게 가장 좋아요. 현물 사는 게 가장 좋고, 선물 사는 거는 약간 아리까리한 거고, 그리고 그 합성 선물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은 팔고 나머지 그 지금 파생 쪽은 전부 다 매수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여서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조금 더 반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도 일단은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했는지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차라리 기관이 순매수 있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기관이 순매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거래가 조금 있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순매수가 좀 들어왔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미국 쪽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으냐라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움직임이 보여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업황 자체는 좋은데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오면은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사람들마다 조금 생각은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종목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 아, 이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밀리면, 아, 가지고 있으면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건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좋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밀리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전부 다 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음식을 안 먹고 있으면 나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될까? 몇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 그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맞고요. 근데 최소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자체는 조금 돌아서고 난 다음에 주린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보셔도 그냥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아직은 접근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잡으려는 노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강세 움직임이 보였어요. 이전에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세 움직임이 보였는데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강세 보여도 사실은 걱정이죠. 강세를 보여도 걱정이고 약세를 보여도 걱정이고 뭐 이렇게 되시는 것들이 많은데 기준 그냥 잡아드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9만 1,500원 이탈이 되지 않으면 뭐 일단 가져가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강세예요. 셀트리온도 오늘 강세인데 셀트리온은 아직은 뭐 그래요. 여기 안에서 그냥 박스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접근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24만 4천 원을 깨지 않아야 되고요. 24만 4천 원 깨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26만 4천 원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박스권 생각하시면서 조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27만 6천 원이 첫 번째 부딪힐 타이밍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의미 자체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LG화학도 조금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은 그냥 패턴에 갇혀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 그 책에서 이제 보신 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터인데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죠, 그렇죠?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패턴에 부딪힐 가능성 일단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전력도 패턴이고 요즘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종목들이 패턴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종목은 이마트는 약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이마트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일단은 돌파를 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치킨 게임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마트라든지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지금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쪽으로 그 치킨 게임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고해 두시고 코스닥 시장은 일단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쪽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묘하게도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 열심히 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은 매수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매수해놓은 모습이고 역시 바이오 맞네요. 현대바이오도 오늘 매수를 했고 시젠도 오늘 매수를 했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다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 고영 정도 조금 관심 있어 보이는데 이건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좀 애매하고 심택도 뭐 그렇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종목들이 대부분 상방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NHN 한국사회부결제도 아직 상방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좀 애매하네요. 뭐 하기가. 어쨌든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해드렸어요. 우리 시장이 완전히 강세로 이게 지금 전환이 되는 형태가 보이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오늘 캔들 하나 떴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바뀌진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돌아서는 그 흐름이 일단은 보여야지만 충분히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시장은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슬쩍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고 내일 그 부분이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마 결착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볼까요? 중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중국 시장도 사실은 이전에 제가 한번 이거 그려드렸었죠.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하방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거 올라오는 걸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부분이 요거 빠진 거하고 같은 거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최소 잡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요거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뭐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요즘 미치는 영향 자체가 좀 크니까,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어, CSI 300 지수로 일단은, 4,857포인트가 안 깨지면은 괜찮은데, 깨지면 또 중국 시장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긴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게 먹을 게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거래소 시장에서 차라리 종목들이 조금 보이니까 뭐 참고를 해 두시고 좀 더 찾아볼까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돌았네요. 그죠? 내일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은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테크는 이전에 얘기할 때 2만 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저항이죠. 5만 지금 좀 정확하게 볼까요? 보면 54,4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돌파하면 그때부터 일단은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어쨌든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아예 초보이신 분들은 시장 돌면은 또 강세 종목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참고는 하시고 내일은 코스닥 시장에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 상방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지켜주는지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